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서두입니다. 11월 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세는 계속 오르네요. 자, 주간 실거래 지수 한국 부동산은 자료 기준으로 이거 언제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었나요? 네, 3월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뭐 근데 눈에 띌 만한 전세가 상승, 엄청난 상승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예, 그렇진 않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엄청난 전세가 상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매매 가격은 엄청난 폭락이라고 이야기해야 맞을 겁니다. 근데 전 매매 가격 실거래 지수는 이렇게 빠지지만 그냥 뭐 큰 변화 없는 그런 느낌 정도입니다. 조금 비싼 아파트가 약간 오르는 느낌, 싼 아파트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그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전세 시장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댓글 써주신 분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언제부터 저 지수가 플러스로 바뀌었냐 보니까요. 3월 25일자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추적하는 평균 전세 가격, 모든 전세 실거래 가격을 다 모은 다음에 그것을 전세 거래 건수로 나눈 이 그래프. 네. 3월 달 이후로, 자, 3월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평균 전세 가격이 다시 꺾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그 흐름의 하나일 뿐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가격 떨어지고 수도권마저 전세 상승폭이 굉장했었거든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부산 지역, 자,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요 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을 보니까요, 332만 원에서 뭐 7월 달까지 340만 원 정도 수준. 그 이후로 아직 자료가 덜 나왔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또 추적해 보면은 또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전세를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비싼 집, 어차피 내가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 사는 걸 좀이라도 나은 집에 살아보자. 그런 희망, 그런 욕망에 표출된 것이 이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리는 미국은 간밤에 금리를 내렸어요. 한국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 비중 중에서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뭐 2.0 시대, 제 책도 금방 얼마 전에 구매해서 바로 오늘 보니까 도착을 했고, 여러 가지 그 KPMG 이게 삼정 회계법인인가요? 뭐 여기서 나온 자료들 이런 것들 보면 그 핵심적인 것은 관세를 올릴 것이다. 관세 올리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달 말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 추가 인하 좀 불투명하다. 미국은 현재 상당 기준으로 4.75, 우리는 3.25. 아직까지 1.5 차이 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내년까지 저는 한 2번 정도 더 내릴 거라는 수많은 예측이 있지만 그 중에 2번 정도 더 내릴 것 같다. 내년 연말쯤 되면 2.75. 가상금리 1.5% 정도. 이 정도 같이 생각하면 그래도 4%는 살짝 상회하는, 우리는 대출 금리는 보지 않나 싶습니다. 쿠팡알리 감사합니다. 아까 전세 질문이 있어서 조금만 몇 가지만 더 추적해 볼까요? 최근 2년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돈보라는 사이트입니다. 돈보.co.kr. 최근 2년 기준으로 보면 전세 가격, 노란색이 2년 중에 가장 높았던 전세가, 그리고 하얀색은 그 이전보다 낮은 전세가.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반반 느낌 정도. 2년 전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그걸 반반 정도 느낌 나거든요. 요 자료도 참고해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아파트 투미에서 일별 실거래에서 전세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요. 자, 오늘 전세 거래된 거 한번 살펴보시면 이 고점 대비 반등률이랑 비슷합니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새 집, 조금 더 좋은 집이 전세 가격 조금 더 조금 삐쭉 치고 올라가는 느낌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새 집에 살고 싶고 하면은 저 정도 뭐 몇천만 원 더 부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을 겁니다. 자, 요 매매 가격과 한창 높았을 때의 전세 가격과 현재 전세 가격 보면 그 매매 가격과 연동되어서 계속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이지, 뭐 전세 가격 서울 뭐 전세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전세 가격 치솟고 그래서 매매 가격 치솟고 이야기했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좀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나머지 전세 가격도 대충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그 연동해서 움직인다.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 지 혼자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째 전세가 상승을 하고 금방 매매가가 치솟고 올라갈 것처럼 하지만 그런 거 없더라. 자, 매도 물량 59,000개. 다음 주 되면 또 6만 개, 거의 6만 개를 볼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8,000, 월세 물량 7,000. 그 가운데 월세 물량이 늘면서 살짝 물량이 늘어나는 그 정도 느낌. 거래량은 대박 맞다. 그래서 그나마 좀 위안 삼는다면 요거 두 개 평균 내면 또 살짝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10월 막차 플러스 또 다른 분이 댓글 남겨주셔서 합니다. 디딤돌 대출 지금 아니면 또 한도 줄어든다. 뭐 이런 압박 속에서 또 서둘러서 집 사는 사람부터 해서 막차까지 모든 것들이 막 쏠리게 되죠. 뭐 학군에 대한 이동 수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쏠리는 것이 사실 10월까지라면 11월 이후에 뭐 그럴싸한 이벤트가 있나요? 그럴싸한 이벤트가 아직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11월 달 좀 더 지켜봐도 된다. 뭐 1년 내도록 저는 뭐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내후년에 사나 뭐 별반 차이 없을 것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실제로 시장이 그러했습니다. 정말 지루했습니다. 정말 지루했어요. 스펙타클한 시장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보는 사람은 또 이것만 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투자해 놓은 사람 같으면은 지금 재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22년 끝자락에서 23년 초반에 또 괜찮은 가격에 샀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요. 예. 그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막 LH 물량도 포함되고 막 이렇거든요. 막 직거래 비율도 높고 실제로 매매해서 했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고 그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 폭발했을 때 20년, 뭐 21년, 뭐 19년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막 이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 이 물려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아이고 20년에 샀는 사람들 한 2년 버티고 나니까 22년도에 쫄딱 망했죠. 그래서 근근히 버티고 해서 24년 아이고 내년 되면 괜찮아질까? 또 다음 되면 괜찮아질까? 또 다음 되면 괜찮아질까? 돈을 안 쓰고 막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돈 안 쓰고 내가 돈 아끼고 부자 될 것 같지만 다른 것들 많이 좀 위태롭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도 지금 또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 근래 들어서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들다는 이야기 앓는 소리 나왔고 대기업들 구조조정 이야기 나왔고 또 이야기가 안 나오던 중소기업들까지 또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쭉 흘러내리네요. 특이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이 특징인 시장. 예, 그것이 24년 나중에 또 연말 되면 또 연말 마지막 또 반출이기 나만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평균 전세 가격 보셨다시피 2년 전 대비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그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2022년 자 이때 지금 거래량이 많아 보이고 이런 것도 그중에 태반은 뭐 갱신 거래거든요. 실질적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타 도시 대비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곳이 부산이다. 고가 전세 뭐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비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4인역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율이 5%, 뭐 6%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마지막 실거래 가격까지만 빠르게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 거래 23년, 18년, 23년 신규 거래 2건 있고 대형 평형 14억. 국평 직거래 요거 좀 건너뛸까요? 수영구 밀락동 직거래 요런 것들이 요거 다 팔렸던 건가요? 요즘 간혹 가다가 뭐 할인 분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이 정리되고 이런 것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직거래로 막 10몇 억짜리가 막 줄줄이 거래된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가 할인 분양으로 인해서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법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국평 중에서 광안자이 10억 2천.
남천자이 오랜만에 거래 가격 신규 거래 하나 눈에 띕니다. 23년식 아파트, 24년, 25년 잔금 일자를 2년 이후로 미뤄서 요런 거래도 조금 띄고 40% 하라. 광안자이 31평 7억 8천. 대형 평형들 조금 섞여 있고 30%, 뭐 35%. 특징이 있나요? 차트상에서도 봐도 따로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뭐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1년 반의 횡보, 그리고 은근슬쩍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이 빠지는 오래된 아파트들, 감가상각을 정통으로 맞은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조금 더 치고 나갔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한 해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는 부분들은 눈으로 이 차트 흐름들만 보셔도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네. 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